안녕하세요, 시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법 영상을 제가 들고 와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육모가 일주일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육모가 아무래도 첫 평가원 시험이니까 다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이 육모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육모를 2번 쳐봤잖아요. 이제 현역 때와 재수 때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풀고 나서 제가 활용을 한 것도.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육모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 풀려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년치.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출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할 때 사설보다는. 왜냐하면 어쨌든 기출이 제일 기본적인 틀이고 평가원이 낸 데이터베이스만큼 좋은 자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재수할 때도. 그래서 어쨌든 이번 육모를 준비할 때 기출이 안 풀려 있으면 그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3개년치는 풀려 계셔야 된다. 이걸 어떻게 푸냐? 저는 적어도 작년 기출만큼은 정말 시간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진짜 하루는 어쨌든 주말이 일주일이면 주말이 껴있으니까 하루는 아침에 그 딱 모의고사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적어도. 이게 생각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쳐봤다 해도 평가원 시험이 주는 특히 고3들은 그 긴장감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긴장감 때문에 이게 타임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가 특히 스피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루틴대로 한 번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 같은 거는 그래도 진짜 실전처럼 딱 OMR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게 OMR이 저는 이게 현역 때 우리 이제 모의고사 합치면 OMR 엄청 남잖아요. 그거 그냥 다 쓸어왔거든요. 저는 정시파 있더라. 이제 남는 거 이제 선생님이 교탁 밑에 넣어놓으면 막 우다다다 가져왔거든요. 그 방법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고3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OMR 어디서 구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교무실에 있는, 그리고 쌤이 달라고 하면 주세요. 그래서 하고 제발 사설 콘텐츠 풀지 말기 진짜. 아니 육모 대비 뭐 사설 콘텐츠 물론 좋아요. 풀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기출을 풀고 푸는 거, 기출 정말 다 풀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막 N수다, 그래서 막 기출을 지금 벌써 3번 3회독 중이라 막 지문만 봐도 답이 보인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설 푸는 게 맞는데 지금 현역이시면 그냥 기출을 푸세요. 제발 육모 대비 사설 이런 거. 저도 현역 때 못 모르고 막 육모 대비 사설 막 엄청 풀고 막 실전 모의고사 막 풀고 막 합격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막 풀고 그랬는데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 좀 어려운 편이니까 그걸 풀면 이게 어려운 걸 공부하고 가니까 뭔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평가원 시험의 장점은 저의 기본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기출을 풀고 그냥 그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둔 상태에서 가셔야지 실전 모의고사로 약간 뻥튀기 된 그 지식을 가지고 당일치기로만 시험을 잘 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수능장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푼다고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를 막 풀기보다는 기출을 먼저 풀자. 기출을 정말 다 풀었으면, 풀 게 정말 없으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특을 보자. 지금은 이제 지금 막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 수특을 푸세요. 저는 수특 다 풀었어요. 그냥 전 과목 다. 영어 빼고. 영어는 이제 풀다가 약간 유기를 하긴 했는데 적어도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정도는 푸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학이 아마 제가 알기로 선택은 전 과목이 아니거든요. 전 범위가 아니고 그 일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모 때는 공통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택도 잘 봐야겠지만 이 선택대로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구모 때 전범위가 나오니까 육모 때는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에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수특 그 문학이 있잖아요. 어쨌든 연계가 되잖아요, 육모도. 근데 이게 연계 체감을 실전에서 잘 못해요. 저 수능장에서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좀 달라요. 내가 1회독을 다 하고 봤을 때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그 문학을 대대 쫄리는 게 달라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보고 갔으니까 뭔가 조금 어려워 보여도 뭔가 약간 어디선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니까 약간 주춤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딱 제목만 보면 이거야가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수능을 그렇게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영상 그동안 국어공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특은 그냥 가볍게 그냥 EBS 회독하고 그냥 그런 인간 강사들 콘텐츠 활용하는 정도로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수특에 나왔다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뭔가 익숙해서 그냥 일단 읽어보자가 되거든요. 문학은 쫄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특을 한 번은 보고 가자. 그리고 지금 안 보면 여름에 좀 고생을 해요. 왜냐? 여름에 수환이 나오거든요. 수특 수환 밀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기가 싫어져요. 진짜. 제가 현역 때도 그래서 그 깡으로 그냥 수특을 안 보고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특은 육모 기준으로 육모 전후로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1회독은. 그래야 수환이 나왔을 때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때까지 쭉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1회독만. 가볍게 1회독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탐구 같은 경우는 그냥 풀어보세요. 탐구 문제 좋아요. 저는 이제 저는 말을 아낄게요. 과탐은 정말 죽순 사람으로서 과탐을 공부법을 제가 운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탐만 얘기를 해보자면, 사탐은 진짜 수특 수완이 최고의 문제집 같아요. 저는 기출이랑 수특 수완 이거 진짜 세 개가 제일 굿. 그러니까 수특은 무조건 푸시라. 사탐 같은 경우.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수특이랑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육모를 이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육모를 칠 때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정시 파이터인 애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제 정시를 해야 되냐, 이제 수시 카드를 써야 되냐. 어쨌든 이 육모 성적으로 수시 카드가 보통 결정이 나니까.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모를 치기 전에 너무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잘 본다고 수능 잘 보지 않고 이거 못 본다고 수능 못 보지 않아요. 저도 육모 때보다 수능 성적이 더 오른 케이스예요. 육모 때 성적으로는 아마 인서울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다. 근데 육모 때 제가 수학을 이렇게 잘 못 봤나? 육모 때 성적이 뭐였지? 아무튼 육모 때 국어 성적은 일단 진짜 아니었어요. 국어 성적은 진짜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때 올린 케이스라 꾸준히 하다 보면 돼요. 근데 그 꾸준히라는 시간, 육모부터 수능까지 또 한 5개월 남잖아요. 그 5개월의 시간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막 또 그렇다고 막 해이하게 보지도 말기. 어쨌든 이것도 처음으로 치는 평가원이니까 효율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해서 실수해서 점수 말아먹는 일 없기.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하면 내 실력 체크가 이제 거기서부터 뭉개져요. 그냥 실수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만 있어야 돼요. 육모 시험지에.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조금 살짝만 공부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국어. 제가 좀 얘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어 같은 경우는 육모 대비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잘 맞춰봅시다. 시간 조절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모 전까지 시간 맞추는 연습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육모 전후로는 시간 연습을 조금씩은 할 거예요. 육모를 치면 알 거예요. 아, 시간이 진짜 부족하구나. 독서론 하나만 풀어도 막 휙휙 나가는구나, 점수가. 근데 이제 육모가 어쨌든 첫 시험이니까 그때는 시간을 못 맞춰도 괜찮아요. 근데 구모 때 그러면 그건 좀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육모 전주쯤에는 시간을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 번은 해보고, 육모를 쳐보고 이제 본인이 어디에서 밀리는구나, 만약 어디가 조금 그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구나를 조금 육모를 풀면서 스스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정말 자기는 못 정하겠다 싶으면 제 그 첫 번째 영상 있거든요. 국어공부법 진짜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조회수 많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2년 동안 국어 공부하면서 얻어낸 최고의 순서거든요. 그게 그냥 그대로 푸세요. 그거대로 풀면 반은 가요, 진짜. 그렇게 시간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제 기출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 푸셔 오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육모가 중요한 이유가 언매냐 화작이냐를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단 언매러들은, 그러니까 화장러들은 그냥 거기 계세요. 화장러들은 오지 마세요. 육모 치고 언매로 넘어오는 짓은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현역 때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어쨌든 국어 문법을 잘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였고, 국어도 점수가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화작을 계속 다 맞아서 표점 때문에 언매를 간 케이스긴 한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애들은 1년치를 공부를 겨울방학 때 다 해놨어요, 언매를. 저는 갑자기 여름방학 때부터 막 달려야 되니까, 진짜 비추. 진짜 본인이 문법을 막 달달려면, N수면 모르겠는데, N수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저도 수능 때, 현역 수능 때, 언매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언매러는 비추지만, 화장러는 괜찮습니다. 화장러는 구모 때 받고도 사실 안 늦긴 해요. 네. 저 화작 해봤거든요. 화장러는 육모 때 결정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육모 때 언매, 만약에 본인이 언매를 3개 이상 틀렸다, 그냥 화작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표점 차이가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매냐 화작이냐를 국어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게 어떻게 막 뭐라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출을 열심히 풀자. 그냥 3등급이 목표시라면 그냥 제 공부법이 도움이 되실 테니 3등급이 목표시라면 기출을 열심히 풀자. 기출만 풀어도 3등급은 반은 간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계속 개념하고 기출 풀고 이제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저도 아직 제가 잘하는 부분 잘 모르겠어서, 수학은 그냥 기출을 많이 풀어라, 이 정도.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학을 좀 잘하거든요. 걔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걔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또 다음 국어 공부, 어쨌든 구모 대비도 또 갖고 와야 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고 수학을 잘하는 공부법을 한번 알아봐 볼게요. 네. 그 영어는 듣기평가 열심히 하세요. 듣기평가, 진짜 듣기평가 틀려서 점수 날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 없습니다. 진짜 이거 수능 치면 이해할걸요? 듣기평가 진짜 생각보다 수능을 많이 틀려요. 듣기평가를 진짜 제발 듣기평가 매일매일 한 번이라도 푸세요. 진짜. 그래서 재수 때는 정말 듣기평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듣기평가 열심히 하기. 그리고 영어는 그냥 기출 잘 풀고 영단어 잘 외우기. 그러니까 영어는 솔직히 인강을 들어야 돼요. 영어는 인강이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타온 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리가 맞는지 점검을 해보고, 본인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런치세요. 영어는 자기한테 맞는 강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영수쌤, 대성마이맥의 이영수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인강 추천? 아니, 영어 얘기하니까 인강 추천을 조금 해드려볼까요?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국어는 저는 김성리쌤 추천드리고, 근데 국어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인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어는 본인이 독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인강을 정말 그냥 다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인강을.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인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수학 같은 경우 저는 이미지쌤 정말 추천드리고, 그래도 저를 3등급으로 구제를 해주신 쌤이라 이미지쌤 추천드리고, 그리고 영어는 이영수쌤이랑 션티쌤도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이명학쌤이 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명학쌤이랑 이영수쌤. 그러니까 이영수쌤 들어서 기초 쌓고 이명학쌤으로 갈아타는 거, 저는 그거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탐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무만 얘기할게요. 사무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탐구 공부법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탐구는 그냥 마더텅 한 3회 독하고 기본 개념 강의 꼼꼼하게 듣고 필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특수한 풀고 계속 기출 뺑뺑이 하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점수가. 개념을 잘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는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했던 케이스라 사탐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지영 선생님으로 이제 개념을 듣고 임정환 쌤 커리를 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지영 쌤이 필기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 필기본이 하나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방대하고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지영 쌤 그 필기 노트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지영 쌤으로 일단 기본 개념을 듣고 그 다음 커리부터는 임정환 쌤 듣는 거 추천드려요. 임정환 쌤 최고. 그래서 그렇게 사문 공부는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탐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문 기준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렇고, 그럼 육모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될지. 육모 끝나고는 오답 정리 무조건. 당일날은 안 되겠고, 다음날, 다다음날 무조건 오답 정리하기. 오답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오답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육모를 제대로 친다고 아니, 육모를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본인이 뭐가 부족했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학 진짜. 국어도 그렇지만, 국어도 오답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는 사실 지문이 계속 바뀌니까 뭐 본인이 어디 부분이 약하다 정도만 체크했다 쳐도, 수학은 진짜 오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역 때 이직거리 안 해서 수학이 정말 망했거든요. 근데 재수 때는 오답을 정말 꼼꼼하게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한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그 오답은 꼼꼼하게 하시기. 그리고 이제 내신을 좀, 이거 끝나면 기말고사잖아요. 내신을 조금 현역 애들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본인이 육모 좀 잘 봤다고 정시 들어야지, 들어가자 이러면 난 힘들어요. 진짜 수시는 끝까지 챙기세요. 제발. 제발, 제 정시로 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수시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살면서도 수시는 경험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대학 가서 약간 힘들어요. 지금 약간 정시 파이터로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과제하고, 그러니까 저희 과는 그래도 팀플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할 만한데, 할 말 많지만 좀 참겠습니다. 아무튼 수시를 끝까지 챙기자. 그리고 이제 이제 원서 카드를 조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육모 때. 근데 이제 물론 육모 성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본인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진짜 점수가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던지세요. 원서 쓸 때 던지세요. 뭐 논술을 쓰든 뭐 최저를 맞추든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학교 쓰세요. 너무 재수생의 마인드인가? 아무튼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육모 끝나고 다시 한번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어쨌든 수험생활에 반을 달려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N수 같은 경우는 알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육모 이후부터 이만큼 해도 잘 되고, 육모부터 참전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 반수한다는 친구들도 아직도 공부 시작 안 한 애들도 많고, 공부한다 쳐도 육모 이후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애들이 태반이고, 그때부터 휴학하는 애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때 공부해서 대학 옮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모 이후의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말고, 점수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또 잘 봤다고 막 붕뜨지 말기. 이게 수능 점수는 아니니까. 그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제가 국어공부법으로 조금 이제 인기는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말할 때만 너무 부끄러워요. 아무튼 국어공부법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저를 국어공부법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국어공부법 얘기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 하나.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버릴 건 빨리 버리는 연습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3점짜리가 어려워요. 근데 보기 3점짜리 하나 풀겠다고 2점짜리 쉬운 문제 2개를 날리면 4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100점을 보고 버릴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막 물리 나오면 다 죽자 마인드지만,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에서 봤을 때 보기 문제 한두 개 틀린다고 등급이 나락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입시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드랍을 하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그 연습도 육모 때 해보는 걸 추천. 국어 풀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르는 건 유기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에 집착하지 말기. 다 못 풀고 시험지 내도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오는 수도 있는 게 국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법, 육모 대비 공부법 영상을 한번 제가 담아봤는데요. 진짜 육모 별거 아니니까 다들 화이팅하고 잘 보고 오세요. 저도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도 한번 봐볼게요. 한번 풀어보고 뭐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또 영상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정말 다들 화이팅이고, 이제 육모 끝나고는 좀 푹 쉬세요. 기말고사 준비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기말고사 준비도 화이팅 하시고, 이 수험생활 진짜 정말 응원해요. 대학교 오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저 대학생 된 소감으로서 여러분들도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이제 좀 대학생 축제 브이로그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